자, 이제 한번 요 나머지 요구사항들을 살펴볼 건데요. 뭐 이게 기능 구현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코드의 그 구조를 조금 바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14번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명령어 입력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기능이 많아지면 요 회원이라는 모듈이 들어오면서,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회원 정보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회원 목록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리스트랑 아티클 리스트랑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기능이 많아지면 이 기능명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름을 최대한 다르게 지면 하긴 하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름 정하는 규칙을 딱 정해놓고 앞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리스트 목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리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리스트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리스트 기능이 회원에도 있고 게시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다가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다? 뭐 게시물 리스트다, 또는 회원 리스트다, 모듈명을 앞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모듈명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 짓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모듈별로 구분이 될 테니까요. 자, 해서 새로운 모듈이, 멤버라는 새로운 회원 모듈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조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일단 먼저 이거 만들어 볼게요. 명령 입력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티클 리스트, 멤버 사인업 이런 식으로 회원 기능이면 앞에 멤버를 붙이고요. 게시물 기능이면 앞에 아티클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아티클 관련된 거죠. 앞에 이렇게 아티클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앞에 이렇게 아티클을 붙이겠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멤버, 그죠? 근데 이게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 공백이 들어가잖아요. 자, 요거 스캐너에서 넥스트는 공백을 기준으로 끊기 때문에 애들을 못 읽어봅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공백 포함해서 읽으시려면 여기가 넥스트가 아니라 넥스트 라인을 써야 되거든요. 요게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일단 간단하게 요거 넥스트 라인으로 바꾸신 분들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스캐너라는 거는 읽어오는 거거든요. 입력값을. 사용자가 우리가 여기 막 입력하잖아요. 여기. 입력한 값을 읽어오는 건데, 어떻게 읽어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입력된 값이 입력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입력된 값 저장소. 그리고 보통 버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입력한 값이 담겨요. 지금 뭐 A, B, C, D 이렇게 하면은 A, B, C, D 이렇게 담기고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싹 빼오는 역할을 하는 게 넥스트거든요. 자, 근데 기준이 뭐냐면 넥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넥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줄바꿈 문자가 나오면 이 앞에까지 빼갑니다. 이렇게 빼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게 남아요. 줄바꿈 문자 있죠. 이 줄바꿈 문자는 뭐를 동일하게 보냐면 공백이랑 동일하게 봐요. 자, 그래서 공백분은 줄바꿈 문자 앞까지 읽어봐요. 이 넥스트라는 분. 자, 근데 넥스트 라인은, 자, 이게 넥스트라고 하면, 자, 넥스트 라인은
이 줄바꿈 문자까지 읽어봅니다. 그래서 싹 읽어요. 얘는 공백을 이거랑 같은 걸로 안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의 종료로 보고 싹 읽어요.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넥스트 라인으로 바꾸고요. 이러면 이제 요거 공백까지 우리가 요거 싹 읽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티클 애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뭐 좀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자, 게시물 제목과 내용을 입력했어요.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명령을 입력해서 두 번 나오죠, 이거. 자, 엔터 한번 쳐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저는 엔터 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처음에 넥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넥스트 라인을 쓰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넥스트라는 걸 쓰면 여기 있는 걸 읽어가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어요. 입력 버퍼가 비어있어요. 넥스트를 쓰라고 해요. 긁어라고 해요. 읽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대기하거든요. 이제 입력 있을 때까지. 자, 우리가 넥스트라는 걸 썼을 때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대기하잖아요. 그건 언제 그러냐면 여기가 비어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입력 버퍼라는 게 비어있을 때면 입력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입력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다? 그럼 대기할 필요 없죠. 이거 읽어가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A, B, C, D 하고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엔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넥스트를 쓸 때는 이렇게 앞에만 가져가요. 자, 그러면 입력 버퍼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줄바꿈 문자가 하나 남아있죠, 이거? 엔터 문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넥스트 라인을 쓰면은 요거를 싹 가져가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다 나머지 가져갔으니까 두 번째 넥스트 라인 할 때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을 얘가 가져가길 바라는데, 입력 버퍼가 비어있지 않고 줄바꿈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까지 얘가 싹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줄바꿈을 바로 읽어가서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쳐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는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요거랑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얘가 사용하고 난 찌꺼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입력을 받아서 넣으려고 쓰는 이 넥스트 라인 있죠. 얘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로 한 이 넥스트 라인을 사용하기 전에 얘 때문에 이게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위에다 한 번 더 써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찌꺼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얘는 이제 진짜로 비어져 있으니까 값을 입력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되게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얘랑 같이 써서 그래요. 공백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랑 라인 기준으로 가져오는 걸 같이 쓰면 이렇게 꼬여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 원래라면 우리가 넥스트로 통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백까지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넥스트 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다른 곳 있죠. 다른 곳 넥스트 쓰던 부분도 다 라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일단 바꿔볼게요. 여기 있죠? FC 넥스트. 다 넥스트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이렇게 찾아보면서 넥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넥스트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next int. 자, next int도 똑같이 공백을 기준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next랑 작동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next int 쓰고 next line 써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얘도 next line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next line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읽어오는 거라서 우리가 숫자로 활용을 못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next int는 우리가 입력하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next line으로 바꾼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숫자를 안 바꿔주겠죠? 그럼 직접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문자, 자바에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 자, 요거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티저라는 게 있고요. .parseInt 해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 형태로 된 문자를 넣으면 이거 진짜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2일 숫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자인데 integer.parseInt라는 기능 안에다 이걸 넣어주면 얘가 진짜 숫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 1이 아니라 입력한 값이 여기 얘가 긁어와서 문자니까 여기다 넣어서 숫자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ext int 쓰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닌 부분은 그냥 next를 다 next line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도 next int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next는 역시 next line으로 바꿔주고요. next int는 이거 integer.parseInt 똑같이 여기도 하나씩 좀 바꿔줄게요. 여기도 next line 됐습니다. 자, 이렇게 next line으로 이제 통일을 하면 명령 입력해서 두 번 안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add, 여기 다시요. article add죠,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죠, 이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스캐너 쓸 때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next랑 next line을 같이 쓰면 입력값이 꼬인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게 좋다. 자, 이제 이렇게 명령어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명령어가 점점 많아지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헬프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헬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자, 15번 같은 건 어떤 기능이냐면 로그인 처리가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글쓰기를 회원 기능으로 만들 거예요. 회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와 상세보기 마찬가지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역시 이렇게 입출력 예시를 제가 올려드렸죠. 아티클 애드예요.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라면 그냥 바로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아티클 애드라고 명령어 입력을 하면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add article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이거 실행 안 하면 되죠. 자, 여기 무조건 실행하잖아요. 우리가 article add 하면. 근데 실행을 안 하면 돼요. 언제? 로그인 안 했으면. 그래서 로그인 체크를 해야겠죠. 자, 지금 로그인을 누군가 한 상태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을 여기다가 저장하잖아요. 이제 로그인 드 멤버 인포. 그래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이제 여기가 널이면은 로그인 안 했다는 거고, 널이 아니면 누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로그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널이면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죠. 로그인 하라고 하고, 그럼 이거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LG로 빼면 되죠. LG. 자, 그럼 끝입니다. 자, 애드 하면은 이제 로그인 하라고 하고 안 되죠. 자, 그럼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하면 되는지. 자, 이제 멤버 사인업 이렇게 해야 돼요. 멤버 사인 인. 자, 이렇게 로그인 한 다음에 아티클 애드 하면 이제 챗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꽤 많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이런 걸 회원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회원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글쓰기, 그리고 아까 제가 상세 보기 역시 로그인해야만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상세 보기는 리드거든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아티클 리드 했을 때도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없는데, 로그아웃 기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그아웃 기능. 로그아웃 기능. 자, 여기에는 없는데, 그냥 직서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로그아웃 기능. 지금 로그아웃 기능이 없잖아요. 로그아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나 만들게요. 멤버 로그아웃.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 로그인 상태를 다시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너무나 쉽죠, 이거. 로그인드 멤버 인포를 다시 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 딱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자꾸 회원 기능 로그인 하려다 보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불편하죠. 이러면 이제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회원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똑같이 우리가 테스트하다가 일일이 애드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3개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회원도 한 명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되죠. 자, 자꾸 회원 가입하는 거 귀찮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홍길동, 비밀번호는 H1234, 이름은 홍길동. 이거 멤버스에 넣어놓으면 되죠. 똑같은 이유예요. 게시물 3개 등록하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넣어놓고, 회원가입하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한 명 회원가입 시켜놓고 미리. 이러면 이제 바로 사인업을 안 해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잘못된 회원 정보 넣었는데 여기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 로그인 더 멤버 인포는 회원가입, 그러니까 로그인을 성공해야만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검색하는 대상을 계속 넣고 있으니까 못 찾았을 때도 가장 마지막 회원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로그인 더 멤버 여기를 최종 로그인 처리가 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다 바로 넣지 말고요. 여기서는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널 넣어놓고요. 요 로그인 더 멤버를 타겟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여기 로그인 더 멤버 인포 여기에는 딱 한 번 들어가야 돼요. 언제? 로그인 플래그가 1로 떨어져서 로그인을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리가 완료가 됐을 때 이 타겟을 어디에?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회원을 못 찾았을 때는 계속 널로 유지가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검색 대상을 바로 로그인 멤버에 넣지 않고요. 검색 대상을 먼저 찾은 다음에 찾아지면은 그거를 넣는 방식이에요. 자, 해서 다시 멤버 사인인. 자, 바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홍길동 정보가 사라졌죠. 됐죠. 자, 근데 이게 로그아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아웃 됐다고 하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 한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로그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로그인 체크를 하시고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강 이제 로그아웃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대강의 처리는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거 좀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요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마음에 안 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 체크했을 때 실패하는,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하고 실행했을 때 뿌려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 느낌표를 한 2개 붙여줄게요. 애드 할 때도 쓰니까 붙여줘야 되죠. 리드 할 때도 쓰니까 붙여줘야 되죠. 로그아웃 할 때도 쓰니까 붙여줘야 되죠. 똑같은 일을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줄짜리라 크게 그렇게 안 이상해 보이는데, 이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이제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게 기능이 막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메소드를 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로그인 체크하는 부분, 그러니까 로그인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지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자, 뭐 간단해요. 이거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뭐 안 돼 있다. 다 처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알려줄게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true를 주는 거고요. 아니면 false를 주는 거예요. 바뀌었죠? false, true. 자, 그럼 return이 true 또는 false니까 불린이 아니라, void가 아니라 불린으로 바꿔줄 거고. 자, 이제 이 메서드가 판단을 해주겠죠.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처리를 해줄 거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처리를 해주겠죠. 뭐 지금 그런 처리 코드가 있지는 않아요. 네,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얘가 다 하고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로그인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가 불린으로 알려준 거고요. 했으면 true, 안 했으면 false. 자, 그럼 로그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저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is 로그인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알아서 다 해서 최종 결과 true 아니면 false를 주겠죠. true면 그냥 실행하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여기선 그 어떤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돼 있냐 안 돼 있냐만 알면 돼요. 그거를 이제 로그인 함수가 메서드가 true나 false로 알려주는 거고요. 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도 read article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가능하다면 얘도 메서드를 빼는 게 좋겠죠. 로그아웃 기능이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이 메서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로그인 메서드가 아니라 로그인 여부 확인 메서드죠. 이거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메서드로 빼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꼭 저처럼 안 만들었어도 다 만드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똑같은 기능을 만들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중에 코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마무리할게요. 진행해서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코드를 한번 쭉 볼게요. 회원 기능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자, 잘 생각해보면 이때는 모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요거 게시판 프로그램 좀만 커지면 이 회원에도 기능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회원 정보 그 뭐죠? 비밀번호 찾기라든지 뭐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뭐 우리가 메일 연동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막 그 개인정보 찾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멤버 요 회원 모듈이 엄청 커져요. 지금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 있죠. 우리가 지금 요 메인 하나에서 다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저분해서 일단 구조화를 좀 했었는데 이게 또 커지다 보면은 뭐가 길어지냐면 이것도 엄청 길어집니다. 회원의 기능들이 점점 추가될 거예요. 게시판 기능도 점점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한번 만들고 손 뗄 거 아니면 프로그램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기능은 점점 추가될 수밖에 없고 코드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커집니다. 점점 프로그램이 커지면. 자, 그러면 한계가 있죠. 파일 하나로 하는 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게 좀만 진짜 많아지면은 지금 한 300줄밖에 안 되는데 10,000줄짜리도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내리면서 다 찾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거 지금 10개도 안 되잖아요. 게시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100개가 넘거든요. 100개를 요 하나의 코드에다가 다 if 해서 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내리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메소드도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는 커지게 돼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코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멤버라는 모듈이 들어오면서 커졌잖아요, 더. 자, 근데 나눈다고 막 나누면 안 되겠죠. 중구난방으로 나누면 또 안 되겠죠, 코드를. 그래서 유의미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나누냐면 모듈별로 보통 나눠요. 일단은 크게는 모듈별로 나눠요.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 두 개가 있잖아요. 게시판 그리고 회원. 이 모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회원 기능을 게시판에서만 쓸까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 회원 기능이라는 건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런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죠? 계정 생성하고 그죠? 그러니까 게시판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든 연결될 수 있는 게 모듈이에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역할을 하는 걸 모듈이라고 하고요. 회원 모듈은 회원에 대한 기능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 이거를 게임에 붙여도 되고 게시판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사내 인트라넷에 붙여도 되고 어디에 붙여도 다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모듈이에요. 그래서 회원이랑 게시물이 같이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은 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시물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게시물은 필요 없고 회원 기능만 필요한데 게시물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듈은 어떤 특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메인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원에 관한 기능들은 싹 회원 모듈로 만들 수가 있고 게시판은 게시판 모듈로 쫙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든 붙이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모듈화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듈화예요. 게시판이랑 회원 모듈을 나누자 이거죠. 자, 그럼 되게 간단합니다. 회원에 관련된 기능은 따로 빼는 거예요. 자, 어디로 빼냐면 새로운 파일로 빼야죠. 여기가 너무 기니까 지금 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코드 분리만 같이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에 관련된 기능이고요. 자, 멤버 뭐 모듈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러. 왜 컨트롤러라고 하냐면 입력된 기능들을 적절하게 기능 메서드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어떤 요청에서는 어떤 기능이, 어떤 요청에서는 어떤 기능이 해서 약간 중앙 인포데스크 역할 같은 걸 하죠. 고객이 오면 고객이 요청한 거에 맞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렇죠? 약간 조율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러라고 많이 이름 붙이고요. 자, 여기에서 메인에서 싹 가져오면 됩니다. 회원 관련된 걸 싹 가져오면 돼요. 코드를. 우리가 충분히 구조화를 해놨기 때문에 옮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면 이 메서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저장소에 있는 거 빼거나 하죠. 자, 그래서 메서드 코드 나눌 때 역시 되게 간단해요. 코드를 분리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듈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없는데 메서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메서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때 데이터로 표현을 합니다. 자, 메서드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메서드가 데이터에 의존한다. 됐죠? 자, 그러면은 만약 모듈을 분리하고 싶다. 모듈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옮기면 돼요. 메서드는 따라옵니다. 왜냐면 메서드는 무조건 데이터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볼게요. 이 회원기는 회원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죠, 이거. 멤버스.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 인포. 자, 요거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와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메인 쪽에 빨간 줄이 엄청 생겨요. 이게 다 뭐냐면 멤버스라는 데이터를 사용하던 메서드들입니다. 그 멤버스 보시면 여기 get 해야 되는데 멤버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얘 어디로 갔습니까? 그 멤버 컨트롤러라는 곳으로 갔죠. 그럼 얘는 같이 옮겨주면 돼요. 자, 요거 로그인 메서드 있죠? 잘라서 같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회원 저장하는 회원 가입 메서드 이것도 잘라서 같이 옮겨주시면 돼요. 멤버스가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로 와야죠. 이거. 자,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이것도 잘라서 여기다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 SC가 근데 없네요. SC, 그죠? 근데 SC는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되잖아요. SC가 뭐냐면 스캐너 이거. 요거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빨간 줄 사라졌죠. 여기는. 자, 메인에서도 자, 여기 멤버스 있죠. 요거 어디로 갑니까? 요것도 여기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죠. 근데 요거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명령 처리잖아요. 그죠? 처리 명령어잖아요. 처리 명령어가 클래스에 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처리들은 다 메서드 안에서 실행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메서드 하나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make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로그인드 멤버 인포 있죠? 이게 이제 여기로 왔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누구다? 멤버 컨트롤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지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요 로그인드 멤버, 애드 멤버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멤버 컨트롤러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코드를 옮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얘가 사용을 못하네요. 자, 그럼 우리를 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 멤버 컨트롤러라는 걸로 싹 옮겼잖아요. 코드를. 우리 이거 복사하고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메인한테 얘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를 스태틱 멤버 컨트롤러, 변수명은 MC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MC는 뭡니까? 요거의 복사본이죠, 요 내용에. 그럼 우리는 얘한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메서드라든지 데이터 이런 게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MC. 이것도 MC. 여기도 MC. 이것도 MC. 그러니까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옮긴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멤버에 관한 건 여기서 빠졌죠.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렇게 해도 이거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그죠? 명령어 처리하는 거. 자, 근데 요 add 멤버라든지 로그인드 멤버라든지 자, 이런 게 어디 있냐면 멤버 컨트롤러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로 이 명령어 분석해서 메서드랑 연결해 주는 거를 굳이 얘가 할 필요가 없죠. 멤버 컨트롤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니까 역시 얘가 하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당연히 코드를 처리하려면 메서드 안에서 해야 되니까 메서드 역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름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do 커맨드라고 할게요. 됐죠? 이제 요거 멤버에 관련된 명령어를 분석하는 일은 do 커맨드가 하게 됩니다. 멤버 컨트롤러에 do 커맨드 메서드가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add 멤버라든지 로그인 멤버 이거 다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C를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됐죠? 그럼 뭐만 있으면 된다? 커맨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커맨드. 근데 명령어 입력을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메인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명령어, 메인이 받은 명령어를 여기에 내려주면 됩니다. 얘한테 주려면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4개 변수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온 명령어를 얘가 분석을 할 거고요. 메인은 여기서 받은 이 커맨드라는 명령어, 얘가 직접 받죠. 그래서 언제 여기서 do 커맨드를 실행해서 여기다 넘겨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령어는 얘가 받되 받은 명령어를 멤버 컨트롤러의 do 커맨드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걸 처리하겠죠. 지거 이용해서. 자,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멤버에 다시요. 메인에 멤버에 관련된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드가. 이렇게 해야 좀 더 우리가 여기를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